의대 정원이 늘리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도 지나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송 기자,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얼마나 됩니까? 네, 이탈 전공의는 9,3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수련 공백을 3개월 넘긴 상황입니다. 큰 틀에서 복귀자는 최대한 정상 참작을 하고 미복귀자는 복귀자와 분명하게 구별해 원칙 대응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3, 4년 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해도 현재 규정상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졌지만 정부는 휴가나 병가, 외출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서 이탈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복귀만 하면 이 불이익도 최소화한다는 고 약속을 했습니다. 따라서 복귀만 하면 이 전문의 취득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줄 걸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복귀하면 면허 정지 처분도 면제가 되는 겁니까? 원칙적으로 이탈 전공의 모두 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. 하지만 복귀자 선처 방침에 따라서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옵니다. 바로 면허 정지 집행유예 방식인데요. 예를 들어 이 면허 정지 처분 통보는 6월 1일에 하되 실제 개시 시점을 12월 1일로 정하면 6개월이란 유예 기간이 생깁니다. 여기서 행정처분은 이 전공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. 이 정부 관계자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유예 기간 동안 전공의들의 근무 행태 등을 참작해서 면허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복귀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유인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이 병원에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미복귀 전공의도 집단 행동을 부추긴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이렇게 둘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. 집단 행동 교사는 이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넘어서 사법 처리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. 반면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런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면허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는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거죠? 네, 물론 그렇습니다. 하지만 면허 정지 이력이 남으면 향후 병원 취업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미국 등 외국 의사 면허를 따려고 해도 아무래도 중대한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 전공의들이 병원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? 네, 이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병원들의 예비비와 건보 재정 등으로 약 5천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.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전공의 손해배상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다만 전례와 법률 검토 등 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많은 상처를 남긴 갈등이었지만 전공이든 병원이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봉합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.